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는 차트 꾸미기로서 강세 약세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세와 약세라는 것은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린다면 이러한 조건이 있다. 이게 지금 스토캐스틱인데요. 스토캐스틱 80선 이상의 구간에는 핑크색을 칠해라. 또는 20선 이하에서는 소라색을 칠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어서 이렇게 특정 구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지정해 놓은 특정 구간을 강조한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이 강세와 약세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과열과 침체를 이용한 강세 패턴, 약세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동영상 아래쪽 코멘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카페에 가셔서 찬찬히 이미지 보시고 따라하기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50선을 기준으로 50선 이상은 상승 세력이 강하고 50선 아래로는 하락 세력이 강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법에 따라서 강세와 약세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강세와 약세를 50선 기준으로 나눈 강세 약세 패턴입니다. 50선을 기준으로 상승 세력이 강할 때는 핑크색으로 표시되고 있고 50선보다 낮은 하락 세력이 강한 구간에서는 소라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세 강세 패턴의 수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보면 스토캐스틱, 스토1, 스토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1, 스토2로 기한값을 정해주고 스토캐스틱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이 업보다 크면, 강세는 업보다 크면, 약세는 다운보다 작으면, 이래서 지표 변수에 들어가 보면 업이 50, 다운이 50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50, 50에 맞추어 이상은 핑크색으로, 이하는 소라색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것을 아주 초광세, 과열 구간에 들어있다 했을 때는 80 이상 정도, 그리고 침체, 아주 초침체 들어가면 한 20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다. 그러면 80과 20, 이 숫자만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과열 구간에 들어간 곳만 딱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딱 찾아서 핑크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선물 매매인 경우에는 상승에도 배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핑크색과 소라색이 이런 과열 구간을 표시하는 데 좋습니다. 강세 패턴, 약세 패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세 패턴, 약세 패턴 두 개로 정해져 있어서 색상을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핑크색 구간과 소라색 구간을 정해서 과열에서는 핑크, 침체에서는 소라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요령껏 세 가지 색상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탕화면 색상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설정에서 바탕색을 바꿔주면 노란색 등으로 바꿔주어서 적용시켜보면 색상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강세 패턴, 약세 패턴입니다. 일반 보조지표는 가격 이동 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이렇게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강세 패턴과 약세 패턴은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눌려진 색상 하나만 남고 이전의 것은 자동으로 삭제되어집니다. 최대 세 가지 컬러로 표현해야 되니 우리는 컬러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거는 팁인데요. 이것을 색상을 수십 가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강세 약세 지표가 아닌 일반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막대 형태를 이용해서 컬러를 여러 가지로 지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한번 차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강세 약세 패턴을 갖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상승 전반에 배팅 가능하고 하락 전반에 배팅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면서 쭉 상승해주는 이런 구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열 구간만 가져가고 하락에도 침체 구간만 가져가게 됩니다. 침체 쪽에 빠지거나 과열 쪽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추세를 만드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분석법 그대로 50선을 기준으로 강세와 약세를 표시해 버린다면 이 전체 구간에서 우리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나와야 될지를 또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세 구간, 약세 구간을 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물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한다 했는데, 현물에서는 사실 하락 배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락 배팅을 이쪽 소라색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색깔 지정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선물 종목 삼성전자를 올려놨고요. 스토캐스틱을 그 위에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50 이상은 강세이다 라고 했으니까 50 구간을 먼저 정해주고 강세 패턴을 여기다 올려줍니다. 50 이상은 전부 다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죠. 현재 약세 패턴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이것을 약세로 표현했죠. 그런데 현물에서는 이러한 초강세가 이루어지는 이 구간, 초강세가 이루어지는 이 구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약세 패턴 쪽에 말이 약세 패턴이지만 의미는 내가 지정하는 그 조건을 따라서 칠해줍니다. 약세 패턴 쪽으로 이 80 구간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색상을 조금 더 짙게 표현하면 이 전체 50선 이상에서 올라가는 강세 구간 전체에서 초강세가 이루어지는 80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간만 또 색상을 이렇게 진하게 올려줍니다. 이 진한 색상이 실제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대신에 약세 패턴 색상까지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색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바탕색을 바꿔주면 되죠. 바탕색을 차트 환경 설정에서 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바탕색을 회색 정도로, 매매하지 않을 거니까 회색 정도로 해서 적용을 시켜보면 어두워지면서, 이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더 이상 배팅하지 않게 됩니다. 이 회색 구간에 진입을 한 경우에 이러한 핑크색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핑크색도 50선 이상이긴 하지만 추세를 만들어 갈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다가 고점 만들고 하락해 버린다, 고점 만들고 하락해 버린다. 더군다나 여기처럼 우측에 지금 핑크색이 안 나오고 있죠. 이건 50선을 못 넘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지금은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물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내가 한번 샀더니 또 바닥으로 내려가고 샀더니 바닥으로 내려가더라,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강세 패턴, 약세 패턴을 하나 올려놓고 이 차트를 지켜보면 틀림없이 이 회색 구간에서 매수를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현물 종목이라면 내가 산 지점, 이 지점, 적어도 핑크색이 나오는 지점에서 사기 시작해서 관찰하다가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꺾이고 다시 내가 산 것보다 내려가는 경우에 여기서 청산을 해버리고 매매를 완료시키고 다시 회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색이 나온다는 것은 50선 밑으로 하방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핑크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핑크색에서는 연한 핑크 쪽에서는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후행성인데 이런 걸 읽어내려면 경험도 약간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런 회색에서 핑크로 넘어가는 이런 지점에서의 매매보다는 진한 핑크에서 연한 핑크, 다시 진한 핑크, 연한 핑크, 이와 같이 강세가 50 이상에서 50선 이상에서 강세가 계속 연장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회색 구간에서 이러한 바닥, 여기도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인데요. 이러한 바닥을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진입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이 바닥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좋은 진입 방법입니다.
강세 약세 설정법에서 분석이 나와버렸어요. 예, 분석은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강세 약세의 패턴을 보면 수식이 강세가 먼저 써 있고 약세가 나중에 써 있습니다. 이 강세 패턴이 바닥에 깔리면서 약세 패턴이 위를 덮어버립니다. 따라서 강세 패턴, 약세 패턴을 지정할 때 바닥에 먼저 깔려야 되는 것을 강세에 먼저 적어주고 그 위에 덮어 써야 될 것을 약세 쪽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강약세 패턴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종목 하나를 골라서 올려봤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구간에서는 매매를 잠시 중단하고 핑크색이 돼야만 핑크색에서부터 진핑크로 넘어가고 다시 진핑크로, 연핑크로, 진핑크로, 연핑크로 이렇게 갈 때 이 구간에서 최고점을 잡아보는 것이죠. 여기가 최고점일지 여기가 최고점일지 그거는 개인적인 실력의 차가 되지만 이런 강약세 패턴을 하나 깔아 놓음으로써 이 구간까지는 진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측을 보면 고점을 낮추고 있죠.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구간이 긴 회색 구간이 두 개나 나옵니다. 중간에 핑크색이 하나 끼긴 했지만 이 상승을 보고 재차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이것을 바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닥으로 보려면 이 이후에 핑크색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닥이고 여기서 고점을 올렸다 이렇게 짧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핑크가 나올 때 쫓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여기가 고점에서부터 지금 쭉 하락 추세, 스토캐스틱으로 봐도 쭉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적당히 잘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적당히 좋은 강약세 패턴을 하나 얻었다 하더라도 구했다 하더라도 이런 그 강약세 지표가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강약세가 아무리 좋은 지표가 있더라도 이건 분석의 효과가 높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기초 원리들을 잘 깨우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매매하시리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강약세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석편에서도 강약세의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강약세 패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가장 딱 알맞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